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닥터 칙촉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미크론 변이를 하면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병원에도 소아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입원을 하고 있어서 저도 걸리지 않으려고 지난 주말에는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 병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최대한 조심하면서 지냈는데 저도 결국 이틀 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자가격리 3일차입니다. 제 주변 친한 친구들 중에서도 절반가량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이번 주에 받았더라고요. 저도 지난 이틀간은 기침이 너무 심했고 목도 많이 아파서 지금도 목소리가 잘 나오진 않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의사로서 직접 겪고 있는 코로나 오미크론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미리 처방받아 놓고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제가 병원에서 본 소아 코로나 확진 환자들은 성인에 비해 어떤 증상을 주로 나타내는지 말씀드려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으로 겪은 증상은, 전날까지도 아무 증상 없이 컨디션도 좋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침을 삼켜보니 목이 조금 깔깔하다? 이 정도의 불편한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인후통이라고 할 정도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미미한 정도였기 때문에 코로나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전날 밤에 방이 좀 많이 건조했었나?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출근을 했고, 그런데 출근을 하고 나니 안 하던 기침이 시작되었고 점점 횟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직감적으로 코로나일 가능성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병원에 말씀을 드리고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받아서 직접 신속항원 검사를 시행했는데, 처음에는 음성인 줄 알고 다행이다 싶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양성 부위에 아주 희미한 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바로 이제 병원에 있는 정식 확진 PCR 검사를 받으러 갔고 그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저는 인후통보다는 기침 증상이 심한 상태이고, 기침도 마른 기침보다는 가래가 동반된 가래 기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기관지가 좀 예민한 편이고, 주변에서도 코로나 확진이 되면 기침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기침 가래약 위주로 미리 처방을 받아 놓았어요. 첫 번째로 제가 복용하고 있는 기침약은 바로 이 코프 시럽입니다. 이 코프 시럽은 시럽 제제로 한 포에 20ml로 이렇게 먹기 좋게 나와 있는데, 성분으로 크게 4가지가 들어있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은 바로 코데인입니다. 코데인은 뇌에 있는 기침 중추인 연수에 직접 작용을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기침을 억제해주는 효과를 보이는데, 다만 이 코데인 성분은 마약 성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약국에서 이 오리지널 코프 시럽은 처방전 없이 사드실 수는 없고 꼭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입니다. 코프 시럽에는 코데인 외에 또 3가지 성분이 더 들어있는데, 염화 암모늄이라는 성분은 가래를 좀 제거해 주는데 도움이 되고, 메틸 에페드린 염산염은 기관지를 확장시켜 기침을 억제시켜 줍니다. 클로르페니라민이라는 성분이 또 들어있는데 이것은 항히스타민제로 콧물이나 코막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프 시럽은 강력한 중추성 기침 억제제인과 동시에 가래 제거 효과도 있고 콧물, 코막힘에도 효과가 있어서 코프 시럽을 열심히 복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프 시럽은 소아한테서도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코데인이라는 성분 때문에 어린 소아한테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12세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세에서 15세 소아는 이 20ml를 다 먹는 것이 아니라 13ml 정도만 복용하게 되어 있고, 15세 이상의 소아는 성인과 동일하게 20ml를 다 복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처방받은 기침약은 바로 레보투스입니다.
이 레보투스는 기관지의 수용체의 흥분성을 감소시켜서 말초의 기침 방사를 억제해주는 기침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코프 시럽은 중추성 기침 억제제이고 이 레보투스는 말초성 기침 억제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복용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기침 억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기침이 굉장히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약을 다 같이 복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레보투스는 이렇게 작은 알약 한 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보투스는 또 좋은 것이 소화에서의 안정성이 확립이 되어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레보투스 시럽 제제로 나와 있어서 소아과 의사들이 굉장히 소아 기침 환자에게 많이 처방하고 있는 약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복용하고 있는 약은 바로 해열 진통제 중에서도 브루펜입니다. 이 브루펜은 많이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부프로펜 성분으로 되어 있고, 이 이부프로펜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입니다. 그래서 해열 진통 효과와 더불어 항염증 효과가 같이 동반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 진통제인 타이레놀에는 없는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열감이 있거나 목이 많이 아플 때는 타이레놀보다는 이 브루펜을 더 선호해서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브루펜 역시 레보투스처럼 소아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시럽 제제로도 나와 있어서 소아한테 쉽고 편하게 먹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6개월 미만의 어린 영아에게는 안정성이 미약립되어 있기 때문에 6개월 미만의 아이들에서는 해열 진통제로 브루펜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꼭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 진통제인 타이레놀 시럽을 먹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저 같은 성인 환자의 경우에는 기침이나 인후통, 코막힘 같은 호흡기 증상이 흔한 데에 비해서 제가 병원에서 직접 진료하거나 보았던 코로나 확진 소아 환자들의 경우에는 기침, 가래 같은 호흡기 증상보다는 고열 증상이 훨씬 많았어요. 열이 치솟으면서 열경련을 해서 응급실로 오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기침이나 가래 증상은 소아에서 흔히 모세기관지염이나 후두염, 폐렴 등을 일으키는 RS 바이러스나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오히려 좀 덜한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래서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아이가 코로나에 걸릴 것을 대비해서 해열제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타이레놀과 이부프로펜 계열의 브루펜을 모두 다 넉넉하게 구비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열이 나는 것만으로도 몸에서 손실되는 수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만 고열이 나도 탈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열이 많이 나는 아이들은 수분 섭취를 잘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발열 외에 다른 호흡기 증상이나 인후통이 심하여서 약 처방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현재 어플을 이용해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받으시고 필요한 약을 처방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가 100일 미만으로 너무 어리거나 거의 먹지 못하고 처지거나 탈수된 소견을 보이거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빨리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미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집 주변 근처에 소아 특화 거점 병원 명단을 알아놓으시고 빨리 병원 진료를 보시고 필요하다면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자가격리 중인 상태에서 목소리도 잘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직접 겪고 있는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봤던 소아 확진 환자들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알려드렸고요. 기저질환 유무와 또 나이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중증도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직접 겪고 있는 주관적인 증상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남겨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